자, 오늘 할 거 첫 번째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경우의 수라는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서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뭐냐라고 얘기하면 경우의 수라는 건 우리 첫 번째 드는 생각 뭐 하셔야 돼요? 일일이 직접 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직접 세는데 복잡하잖아. 그러면 이 복잡한 거를 직접 겪어보다가 뭐 할 수 있어야 돼? 조금 어떠한 룰에 의해서 편하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는 이 편하게 가는 공식은 뒤에 순열과 조합에서 배우실 거고 우리는 그 전에 직접 세는 상황에서 어떻게 세는 것이 정확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세는 것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생각을 해봐. 직접 셀 거야. 그러면 직접 셀 때 중요한 친구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중복해서 세면 안 돼. 그 다음에 빼먹고 안 세도 안 돼 라는 친구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세는 와중에 간단하게 세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꼭 뭘 생각해야 돼?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세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센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중학교 때도 잠깐 배우고 올라왔지만 첫 번째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부터 좀 잡고 가야 되겠는데 자, 우리는 용어 두 가지만 잡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행이다 라는 친구하고 두 번째 사건이다 라는 친구. 자, 시행이라는 친구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 반복이 가능하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관찰 또는 실험입니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간단하게 줄이자면 두 글자로 무언가의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이러한 친구들이 시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건이란 친구가 누구니?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간단하게 사건은 시행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홀수눈이 나올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 3, 5라는 원소들의 모임으로 쓸 수 있겠죠. 잠깐 원소들의 모임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니까 나는 누굴 갖고 올 수 있겠어? 집합이란 친구를 갖고 올 수 있겠고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건 시행, 홀수눈이 나온다라는 건 사건. 그러면 집합의 표현을 빌려오기로 했으니까 사건에 대한 이름은 집합에 대한 이름표랑 같겠구나 라는 거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사건은 대문자 알파벳을 써서 표현한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뭐다? 시행의 결과. 그리고 그 사건은 결론적으로 누구랑 똑같은 내용이 될 것이다. 집합과 동일한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우리 사건은 곧 집합입니다. 시행의 결과입니다. 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동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가 집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학원으로 오는데 오는 방법수가 핑크색으로 2가지, 그 다음에 녹색으로 3가지. 핑크색은 택시를 타고 오는 방법, 녹색은 버스를 타고 오는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할게. 집에서 학원을 오는데 택시를 타면서 동시에 버스를 타고 올 수 있겠니? 없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뭐 해줘야 돼? 상황을 구분해서 각각 일단 세워준 다음에 더해줘야 되겠지. 택시를 타고 오는 방법 수는 몇 가지야? 2가지. 근데 잠깐만.
내가 집에서 학원을 오는 행위를 할 때 택시를 타겠다라는 사건, 내가 버스를 타겠다라는 사건이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집합의 기호를 빌려오기로 했으니까 택시 타는 사건의 경우의 수와 버스 타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각각 2가지와 3가지입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동시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택시이면서 동시에 B, 즉 버스를 타고 오는 택시와 버스의 교집합은 존재하겠어요? 안 존재하겠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택시와 버스의 교집합은 집합의 입장에서 서로 소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동시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직접 셈의 법칙인 합의 법칙이다라는 친구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택시와 버스를 타고 올 수 있는 방법수는 택시와 버스의 방법수를 더하시고 거기다가 뭐 하시면 돼? 집합의 기호를 빌려와서 쓰는 거니까 당연히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 해줘야 돼? 교집합을 빼줘야 된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겠죠? 근데 그 교집합의 개수가 동시 발생하지 않으니 없습니다. 즉 두 집합은 서로 소예요 라고 얘기해서 여기에서 뺄 게 0이야. 즉 우리 합의 법칙은 익히 해왔던 상구처럼 그냥 뭐 하시면 돼?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하자면 이 상황이 집합에서는 서로 소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경우의 수를 건너 확률의 입장에서 이 T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는 용어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즉 뭐가 되는 거죠? 나는 직접 세는 방법들 중 일단 가장 첫 번째 동시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 하라고? 각각 구해서 더해주세요. 동시 발생하지 않으니까 교집합도 생기지 않습니다 라는 상구라는 걸 꼭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그라미 3번 곱의 법칙. 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세는데 첫 번째 기준점은 동시에 발생한다와 안 한다예요. 합의 법칙에서는 동시 발생하지 않으니까 곱의 법칙에서는 당연히 동시 발생합니다 라고 받아들이셔야 되고 이 친구는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라는 말과 동일하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자, 앞에서 합의 법칙이니까 합집합을 빌려왔으면 우리는 느낌상 곱의 법칙이니까 누굴 빌려올 것 같아? 교집합에 대한 내용을 빌려올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하게 맞나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뭐 할 거냐면 이런 거 느낌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와 C라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1번 의자와 2번 의자가 있다라고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명의 사람이 서로 다른 두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생각을 해볼까? 앉혀보자 이거야. 1과 2라는 의자에 앉힐 거겠죠.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A라는 친구, C라는 친구, 그 다음에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 C라는 친구, A라는 친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죠? B라는 친구, A라는 친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C라는 친구, A라는 친구라고 얘기하면 여기 중복이 되는군요. 그러면 A, B, B, A, A, C, C, A 그럼 누가 되겠어? C, B라는 친구. 자, 그럼 내가 1번, 2번 의자에 앉을 수 있는 방법수는 총 몇 가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란 말이야. 근데 가만히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잠깐만 나 이런 것 좀 할까? 요렇게 자, 이렇게 지금 써보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죠? 너 순서상의 느낌이네. 자, 잘 아시겠지만 순서상이다라는 건 속성이 2개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다른 속성을 구분할 수 있는 2개라면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친구들은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곱의 법칙을 하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친구가 총 몇 명이었어? 3명. 의자 몇 개였죠? 2개였죠. 그럼 내가 지금 앉는 방법이라고 나온 이 6가지는 누가 되겠어? 3 곱하기 2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잘 순서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으면 자, 두 번째 세는 방법 뭐가 나올 거야? 수형도라는 친구가 나올 거예요. 의자에 앉혀보세요. 1번 의자, 2번 의자. A가 앉았어요. B가 앉았어요. A가 앉았어요. C가 앉았어요. B가 앉았어요. C가 앉았어요. B하고 A가 앉았어요. C하고 A가 앉았어요. C하고 B가 앉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요 A라는 상황에 2가지의 개수가 생기죠. 그럼 이 2가지가 B일 때, C일 때도 존재하니까 뭐가 되겠어? 2 곱하기 3입니다. 라는 친구로 얘기할 수 있겠지. 아, 곱의 법칙이라는 친구는 동시 발생한다 또는 순차적 진행을 한다라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데 걔네들은 당연히 뭘로 진행이 되겠다? 곱으로 진행이 된다. 근데 어떻게 확인을 한다?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곱의 법칙으로 진행을 해봐라. 자, n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곱의 법칙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A 사건의 경우의 수와 B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됩니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이니까 따로 설명을 드립니다. 집을 방법수와 그 다음에 금액의 경우의 수라는 친구예요. 자, 집을 방법과 집을 금액 느낌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나는 1,000원짜리가 2장이 있고요. 100원짜리가 2개가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여기는 1,000원짜리가 2개가 있고 500원짜리가 2개가 있는 상황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 이 둘의 차이는 뭐냐? 난 100원짜리 2개를 합쳐도 1,000원이 안 되지만 500원짜리 2개를 합치면 1,000원이 된다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방법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액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 내 주머니에 지금 2,200원이 있는 상황이죠. 1,000원짜리 2개하고 100원짜리 2개가 있어요. 편의점 가서 돈을 내려고 하는데 1,000원짜리 한 장 낼 수도 있고 100원짜리 하나에 1,000원짜리 2장 낼 수도 있겠죠. 즉 1,000원짜리와 100원짜리는 한 장 낼 수도 있고 2장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겠지. 그러면 1,000원짜리가 2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1,000원짜리 2장에 그거를 안 낼 방법수와 100원짜리 2개 그거를 안 낼 방법수의 곱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시겠지. 근데 문제는 편의점 카운터에 가서 빵원이요 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꼭 0원, 즉 아예 안 내는 방법수는 꼭 빼주셔야 돼요. 0원은 방법이나 금액이다 라고 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불 방법수가 몇 가지? 8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얘네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낮은 단위의 돈의 총합이 높은 단위의 돈과 동일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방법수와 금액수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1,000원을 내는 데 있어서 100원짜리 10개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죠. 그래서 금액수도 몇 가지가 나온다? 8가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두 번째 상황 볼게요. 선생님, 방법수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금액수 얘기해 주세요.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내는 방법은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방법수는 동일합니다. 1,000원짜리 2장을 낼 수 있고 안 낼 수 있는 거 500원짜리 2개를 내고 안 낼 수 있는 거 빵원 내는 경우는 빼주세요. 그래서 8개 방법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금액수는 문제가 됩니다. 왜요? 1,000원을 내는데 한 장으로 내는 거와 2개로 내는 건 내 입장에선 다르지만 받는 입장에선 1,000원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 즉 여기에 있는 아래에 있는 단위의 돈의 총합이 위에 있는 돈과 동일해질 수 있었을 때 단 한 장이라도 동일해질 수 있었을 때 금액은 방법과 달라지게 됩니다. 중복이 생겨서.
그럴 때 해결책은 어떻게 하느냐? 높은 단위의 돈을 낮은 단위의 돈으로 다 환전하세요. 그러면 1,000원짜리 2장은 500원짜리 4개가 돼서 나는 토탈 500원짜리 몇 개? 6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6개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6가지에 안 내는 것까지 하고 다시 안 내는 것 빼주시면 6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지불 금액수는 500원짜리 6개 다 쓰는 거하고 아예 안 내는 것까지 토탈 7가지로 보고 한 가지를 더 뺀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6가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문제 볼 때 낮은 단위의 돈이 높은 단위의 돈을 침범하면 방법수와 금액수는 다르게 푼다. 다른이기 때문에 구분이 가고요. 그 구분에 대해서의 표현을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주사위 3개니까 순서상 이렇게 3개짜리를 만들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눈은 1, 2, 3, 4, 5, 6 해가지고 빨간색 삼각형으로 어떤 숫자가 나올 수 있겠으며 자 이번에는 녹색, 노란색으로 이 안에 애들을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겠지. 근데 걔네들을 뭐 했을 때 곱했을 때 20이 나오는 상황을 찾아달라는 거야. 그러면 색깔 구분하는 걸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과 그 다음에 네모와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 다 뭐가 되는 거지? 곱이 누가 나왔으면 좋겠어? 20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야? 주사위를 던져서 2.7이라는 숫자 나올 수 있나요? 자연수 1, 2, 3, 4, 5, 6만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곱해서 20이 나오는 숫자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편해? 뭐 첫 번째에서 작은 수부터 시작하는 게 편하겠지. 그렇게 해서 노가다로 직접 셀 거야. 가보자. 1이야. 1, 1 돼요? 1, 2, 1, 3, 1, 4, 4 되지. 5. 맞아? 자, 그 다음에 1, 5. 어떻게 돼? 4가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1, 6.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가 나올 수 있는 거 봐볼까? 그러면 2가 나왔어. 그럼 2 곱하기가 10이지. 그럼 두 개의 곱이 10이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돼? 1, 10, 2, 5. 그럼 여기 2, 5 뭐라고 쓸 수 있겠지. 뭐 3, 4, 4, 5, 5, 2. 그럼 또 뭐가 되겠어? 2, 5,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 자, 그러면 3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3은 존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자, 그러면 4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4가 나왔을 때는 또 어떻게 돼요? 4, 1, 5가 되겠지. 4, 2, 4, 3, 4, 4, 4, 5, 1이죠. 5가 들어갔어요. 그럼 5, 1, 4랑 5, 4, 1 되겠지. 5, 2, 2. 자, 아까도 주의시켰죠? 빼먹지 말고 세라고. 아시겠죠? 꼭 기억해야 돼. 9가지. 2번이 세 눈의 수의 합이 누가 나와요? 9가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달라 라는 거죠. 자, 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1, 1 안 되죠. 1, 2 되냐? 6이지. 그 다음에 1, 3, 5죠. 1, 4, 4죠. 1, 5, 3이요. 1, 6, 2요. 1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다 끝났지. 자, 그러면 또 해볼까? 이번에는 2에서 나올 수 있는 친구 가볼까요? 선생님 2예요. 그러면 2하고 1하고 누구 나와요? 6 나오겠죠? 그 다음에 2하고 2하고 5 나오겠죠? 2하고 3하고 4 나오겠죠? 2하고 4하고 3 나오겠죠? 2하고 5하고 누구 나와요? 2 나오겠죠? 2하고 6하고 1 나오겠죠? 잠깐만, 너는 아까 몇 개 나왔어?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왔지? 너는 몇 개 나왔어? 하나, 둘, 셋, 넷, 5, 6개 나왔지? 아이, 5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또 뭐 할 거야? 3도 할 거야.
이게 다 일일이 구한다 이거야.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거야.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자, 3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3, 1, 5, 3, 2, 4, 3, 3, 3, 3, 4, 2, 3, 5, 1. 너 5개. 그 다음에 4를 가보자. 4를 가게 되면 4, 1, 4, 4, 2, 3, 4, 3, 2, 4, 4, 1. 4개밖에 안 되네. 5로 가볼까요? 5, 1, 3, 5, 2, 2, 5, 3, 1. 끝이지. 6으로 가볼까? 6, 1, 2, 6, 2, 1. 없네요. 그럼 일일이 다 구했지? 뭐 할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까지. 그래서 2번은 그 경우의 수를 다 셌더니 몇 가지가 나오더라? 25가지. 너 3개의 수를 더해서 짝이 나온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니? 라고 얘기하면 아니 당연히 짝짝짝 맞아요? 그 다음에 호롤짝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맞아? 홀홀홀은 합해서 홀이지고 홀짝짝은 또 홀이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야, 우리는 짝짝짝이 이렇게 한 가지 케이스지. 우리 짝짝짝 바꿔도 티가 안 나니까 안 바꿔. 그치? 근데 야 너는 홀홀짝 홀짝홀 짝홀콜은 구분이 가한가? 구분이 가겠지. 잠깐만. 아까 맨 처음에 썼다 지운 친구하고는 상황이 좀 틀리게 접근을 하는데 아까는 더한 결과가 2, 4, 6, 8, 10, 12, 14, 16, 18 중에 하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잡고 가려고 한던 거고 이거는 너 더해서 누가 나오니? 짝이요. 그러면 네 더해서 짝이 나오는 경우가 어떻게 되니? 라고 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짝짝짝, 짝홀홀, 홀짝홀, 홀홀짝 이라고 구분을 했지. 지금 이 친구들은 무슨 구분했어? 우리 상구했죠. 선생님 더하실 거군요. 그래 더하긴 더할 건데 어떻게? 야 A 주사 위에서 짝 나올 경우의 수 얘기해봐. 6개 중에 3개잖아. 근데 얘들아 봐봐. 3개의 주사위를 뭐 한다고 그랬어? 동시에 던진다고 그랬지. A 주사위를 던졌어.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B 주사위를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렇잖아. 순차적으로 C 주사위를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A에서 2, 4, 6 중에 3가지가 나왔다면 B에서도 C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되겠어? 선생님 A 주사위에서 1, 3, 5 중에 홀수 3개가 나오고 B 주사위도 그 중에 3개가 나오고 이번엔 C 주사위에서 2, 4, 6 중에 3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경우는 그냥 배열만 달라진 거니 실질적으로 뭐만 하면 되겠어요? 3만 곱해주시면 되겠죠. 다 더한 게 어차피 그 의미고 우리 둘의 합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4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묶어서 그러면 27 곱하기 4니까 뭐가 나오겠어? 그러면 너 합이 짝수인 경우가 꽤 많구나. 108까지. 자, 곱하기가 짝수일 때예요. 자, 그럼 또 생각해보자. 선생님, 짝짝짝. 오해하지 마. 여기 부호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지금. 그 다음에, 선생님, 2 곱하기 3은 6. 그럼 홀 곱하기 짝은 뭐야? 짝이지. 그러면, 짝이 1개만 있을 때도 있겠고 짝이 2개만 있을 때도 있겠고 짝이 3개 다 있을 때도 있는데 짝 3개 다 썼잖아. 그럼 잠깐만요 선생님. 짝, 홀, 짝, 홀 괜찮겠어요?
괜찮겠지? 그렇잖아. 괜찮겠지? 그럼 얘도 지금 각각 구해서 다 뭐 할 거야? 더 할 거지? 그 정도 느낌은 오겠지? 짝짝짝하고 짝홀홀이 동시에 진행은 안 되니까. 자, 그럼 가봅시다. 선생님, 짝짝짝이요. 그래?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인정? 여기가 곱하기라서 이렇게 곱하기가 나온 게 아니죠. 짝짝짝이 동시로 나옵니다 라고 얘기해서 가는 거예요. 짝홀홀이니까 뭐가 나와요? 얘도 3, 3, 3이겠지. 근데 문제가 뭐야? 선생님, 짝홀홀, 홀짝홀, 홀홀짝의 경우도 있으니까 걔네들 배열이 달라질 수 있는 세 가지를 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뭐가 되겠어요? 그래, 그럼 짝짝홀이니까 너도 3, 3, 3인데 잊지 마요. 저도 세 가지죠? 그러면 나는 이 친구를 다 더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지?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누구야? 7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27 곱하기 7이니까 뭐가 되겠어? 189가지입니다. 자, A에서 한 군데, 두 군데를 거쳐서 다시 A를 돌아온다. 맞나? 그리고 저 동그라미에는 중복되진 않는다. 그러면 얘들아 가보자. 선생님, 아무래도 알파벳 순서 아니겠습니까? B, C.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B, D.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C, D. 아이고, C, B.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C, D. 그 다음에 D, B, D, C. 상황이 지금 몇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보시게 되면 A, B, C, D 중 두 도시를 지나서 A 도시로 돌아오는 방법의 수는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A, B, C, A로 돌아오는 방법 수와 A, C, B, A로 돌아오는 방법 수는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이제 나는 6가지를 각각 구해서 더 할 건데 괜찮겠어? 가볼까? 자, A에서 B로 가는 경우 몇 가지 있어요? 자, 1번 가보죠. A에서 B로 가는 가지수 4가지 있죠. B에서 C로 가는 가지수는 몇 가지 있어요? 2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C에서 다시 A로 가는 가지수는 몇 가지 있어요? 2가지가 있겠지. 그럼 여기는 가지수가 몇 가지가 나와? 16가지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A에서 B를 거쳐 D를, 선생님. A에서 B는 가는데 B에서 D를 다이렉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니네 탈락. 자, A에서 C로 갑니다. A에서 C로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지? 2가지죠. C에서 B로 갑니다. 몇 가지죠? 2가지죠. B에서 A로 갑니다. 몇 가지죠? 4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몇 가지? 16가지. 자연스럽게 지금 2 곱하기 2 곱하기 4를 쓴다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고배 법칙을 그냥 은근슬쩍 야! 쓴다는 거야. 그 다음에요, 이제 다 보세요. A에서 C로 가는 거 몇 가지? 2가지. C에서 D로 가는 거 몇 가지? 3가지. D에서 A로 가는 거 몇 가지? 2가지. 그럼 넌 몇 가지야? 12가지. 자, 이번엔 A, D, B. A에서 D로는 가지만 D에서 B로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니까 나와. 자, A, D, C 갑니다. A에서 D로 가는 거 2가지. D에서 C로 가는 거 3가지. C에서 A로 가는 거 2가지. 똑같네? 얘도 몇 가지? 12가지. 그러면 16, 12, 28을 2번 더하면 56. 답은 1번. 980을요, 나누게 되면 2, 4, 9, 0, 2, 2, 4, 5. 그 다음에 뭐 있냐? 2는 안 되겠지. 그치? 그 다음 3도 안 될 것 같은데? 3 되려나? 3 되겠다. 3 안 되네요. 자, 그러면 5로 가면 되겠죠. 5, 4, 20, 7, 7. 즉, 980이라는 친구는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의 제곱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겠지. 여기까지 인정? 되겠어? 자, 근데 그 중에서 양의 약수 중 짝수와 7의 배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자, 얘들아. 우리가 솔직히 980의 양의 약수를 일례로 쭉 나가다 보면 1, 2, 지금 1, 2, 4, 5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겠지. 맞아?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해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든지 시뮬레이션에서 하나하나 분석해 봅시다. 야, 980의 양의 약수를 일례로 다 써. 1이요, 2요, 4요. 근데 잠깐만. 1은 뭐야? 1은 뭐야? 2는 뭔데? 4는 뭐고? 일단 모르겠어. 근데 5를 써. 그 다음에 누구 나올 것 같냐? 7. 그 다음에 누구 나올 것 같아? 그치, 10.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라고 보니까, 선생님,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그 다음에 5의 0제곱, 7의 1제곱, 7의 0제곱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여기에 5, 여기에 지수 있는 친구들을 1제곱, 0제곱까지 다 나열을 했죠. 맞아? 즉, 나는 2를 총 몇 번 쓸 수 있어? 안 쓰거나 한 번 쓰거나 두 번 쓸 수 있다는 거야. 2를 갖고 가서 쓸 방법수가 몇 가지야? 3가지가 된다는 거지. 5를 갖고 가서 쓰는 방법은 안 쓰거나 쓰거나야. 7도 몇 가지야? 3가지가 되겠지. 그러면 그 3가지에서 얘는 뭐야? 2도 안 쓰고 5도 안 쓰고 7도 안 쓴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는 한 번 쓰고 5하고 7을 안 쓴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를 두 번 쓰고 5하고 7을 안 쓴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돼? 2 안 쓰고 5 한 번 쓰고 7 안 쓴 거지. 잠깐만. 자, 해보자. 지금 뭐 하는 거야? 선생님 자꾸 하다 보니까 느낌이, 다시 좀 얘기해 줄래요? 10은 누구야? 한 번 쓰고 한 번 쓰고 안 썼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뭐가 돼? 이 자리는 2의 네모자리, 이 자리는 5의 네모자리, 이 자리는 7의 네모자리라고 얘기해서 순서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맞아? 근데 그 중에 양의 약수 중 짝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짝수는 누가 담당해? 제가 담당하는 걸요? 근데 저는 안 돼요. 안 썼으니까. 그러면 제가 한 번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두 번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 주세요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갑시다. 순차적 진행이 가니까 제가 한 번 썼을 때 5는 몇 번 쓰실 수 있죠? 2번. 7은 몇 번 쓰실 수 있죠? 3번. 저도요? 마찬가지지? 그럼 6가지가 몇 번 나왔어? 12번 나왔지.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는 거야? P를 12라고 써도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쌈박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줘봐. 선생님, 이번에는요. 7의 배수니까. 그러면 제가 7이 한 번 쓸 때와 7을 두 번 쓸 때로 또 상구 들어가서 갈 수 있겠나요? 그렇지. 그러면 저는요. 2를 3번 쓸 수 있고 5를 2번 쓸 수 있으니까 3이 6이죠. 맞아요? 그럼 또 6이 2번 있으니까 저도 몇 가지예요? 12가지. 그럼 저희의 합은 몇 가지? 24가지가 되니까 답이 몇 번? 3번. 여기에서요. 얘들아. X의 개수는 누구야? Y의 개수는 누구야? 그래 누구의 개수가 더 커? Y지. 그럼 X에다가 1, 2, 3, 4를 넣는 것보다 큰 개수의 숫자를 넣어보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겠어? 그래서 상황을 나눠 또 상구야. 상구를 배운 게 얼마나 잘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생에서 잘하는 일이라면 상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Y가 1일 때는 뭐가 돼? 내가 3이지.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야? X가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4까지 되겠지. 상구 확실하게 합니다. 자, Y가 2라면 어떻게 돼요? 내가 6이지. 그러면 X는 누구예요? 1. 더 하고 싶지만 더 못해. 자연수라. 자, 그러면 그 순서상이면 자, 저는 몇 가지 나오나요? 4가지. 그렇잖아? 저는 몇 가지 나오나요? 1가지. 그게 더 해야 되겠지.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서 나는 몇 가지 나올 순서상? 5가지. 얘는요, 선생님. X 플러스 Y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의 상황으로 찢어주세요. 자, 그러면 XY가 2가 나오는 건 1,1 한 가지밖에 없겠죠? 2,1, 1,1 몇 가지 있어? 2가지가 있겠죠?
자, 1,3, 2,2, 3,의 몇 개? 세 가지. 1,4, 2,3, 3,2, 4,의 몇 가지? 네 가지. 자, 1,5, 2, 그다음 3, 4, 5, 몇 가지? 5가지가 나오잖아. 맞아요? 그럼 순서상의 합은 뭐가 되겠어? 6이요? 10이요? 15요. 우리 몇 가지? 15가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세 종류요. 난 방금 두 종류 배웠는데. 최소한 한 장씩은 사용하여. 즉, 최소한 한 장을 써달라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안 쓰는 거 없이 해줘. 이 말이나 마찬가지겠죠. 거스름돈 없이 25,000원을 지불하는 방법수예요. 25,000원을 지불하는 방법수예요. 세어보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선생님 근데 25,000원을 지불하는 방법수니까 아까처럼 표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요 1,000원 곱하기 X 5,000원 곱하기 Y 10,000원 곱하기 Z가 뭐가 되도록 25,000원이 되도록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X, Y, Z는 뭐가 돼? 자연수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지. 0은 못 쓴다고 했으니까. 세 종류의 지표를 최소한 한 장은 쓰라고 했잖아. 뭐가 됐든지 간에. 자, 그럼 가보자. 선생님, Z가 1과 2인 상황으로 구분하는 게 편하다고 하셨죠? 개수가 큰 것부터 잡으라고. 야, X부터 잡으면 1부터 25까지 잡을 거야? 그건 아니지? Z는 1, Z는 2를 잡아. Z는 1이야? 그럼 Z는 1이니까 나는 어떻게 돼? 1인 상황은 없어져요. 그럼 뭐가 돼요? 10,000원. 15,000원 되겠지. 이제 가는 거야. 야, 응? 그 다음에 큰 단위가 Y지 않냐? 응. Y가 또 어떻게 돼? 1일 때, 그 다음에 2일 때, 라고 구분할 수 있겠지. 인간적으로 3일 때는 쓰지 말자. 분필 아까우니까. 자, 그러면 Y가 1일 때는 너 건너가면 5,000원이지.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야? X는 누구? 10이죠. 맞아? 3일 때 쓰지 말자고 썼어. 아이씨, 바본가 봐. Y는 2죠. 자, 그 다음에 Y가 2인 경우는 X가 뭐가 나와요? 5가 나오겠지. 그럼 지금 몇 가지 나왔어? 이렇게 방법수 2가지 나왔습니다. 인정? 자, 2가 넘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 5,000원이죠. 근데 선생님, 최소한 한 장씩은 써야 되는데 Y 한 장 쓰면 5,000원 다 돼서 X를 써요? 못 써요? 못 쓰지. 그러니까 너 짜죠. 넌 아예 안 돼. 그럼 나는 방법수가 몇 가지가 나옵니까? 라고 얘기하면 2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일단에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4개의 영역을 4가지의 색으로 칠하는데 같은 색을 또 칠해도 되지만 인접, 즉 붙어있는 영역들은 다르게 칠해서 구별해 주세요. 칠하는 방법수. 자,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 이렇게 생각할게. 영역이 4개, 칠할 페인트도 4개. 근데 중복이 가능해. 그럼 첫 번째, 페인트를 4가지 색깔을 다 쓰는 방법, 3가지 색깔을 쓰는 방법, 그 다음에 2가지 색을 쓰는 방법이다 라고 상황 구분을 3가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4가지를 색칠하는데 보세요. 영역 다 다르게 4가지를 색칠하는 방법 어떻게 됩니까? A 영역의 4가지 중에 1가지, 남아있는 3가지 중에 1가지, 남아있는 2가지 중에 1가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1가지면 몇 개가 되겠어? 24가지의 방법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어떻게 해요? 그럼 얘들아 봐봐. 영역의 표현을 A, B, C, D라고 얘기하고 내가 여기에 1번 페인트를 칠했어요. 즉 1, 2, 3, 4 중에서 1가지를 선택했죠. 그러면 2, 3, 4, 3개 중에 내가 2번을 선택하면 또 몇 개가 남아? 3번, 4번 페인트 중에서 내가 3번을 선택하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4번을 칠할 수밖에 없으니 4가지 색을 가지고 색칠하는 방법수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오케이. 자, 근데 이제 2번째, 3번째에서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자, 처음이라 힘든 건 알지만 경우의 수에서는 여러분들의 기준을 잡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말씀은 이 경우의 수 또는 확률과 통계를 문제 풀 땐 절대 해설지를 먼저 보지 마세요.
본인이 직접 세서 몇백 개가 나온다 하더라도 세어보고 본인 거로 만드는 학습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 제가 풀이해드리는 거를 보고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풀이를 또 만드셔야 돼요. 진행해보자. 선생님, 3가지 색을 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3가지 색이 나오겠습니까? 페인트의 이름을 1번 페인트, 2번 페인트, 3번 페인트, 4번 페인트라고 얘기하면 4가지 중에 3가지를 일단 선택하는 걸 먼저 할 것 같아. 그러면 4개 중에 3가지를 내가 선택하는 방법수는 1, 2, 3, 1, 2, 4, 1, 3, 4, 2, 3, 4. 몇 가지가 되겠어? 토탈 4가지가 되겠지. 그쵸? 1, 2, 3을 선택했을 때로 시뮬레이션 돌려볼게요. 선생님, 나는 페인트 1, 2, 3번을 선택했어. 그럼 1, 2, 3을 선택했었을 때 색칠하는 방법수가 있겠죠? 근데 페인트 선택의 과정이 총 4가지니까 이 방법수와 4를 곱하면 될 것 같아요. 따라올 수 있겠니? 자, 보세요. 진행을 해봅시다. 선생님,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영역은 4개고 페인트는 3개이기 때문에 영역이 하나 남아요. 그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2개의 영역은 한 가지의 색으로 칠해줘야 되는데 인접 영역은 색을 동일하게 못 칠하니까 요렇게 꼭지점만 맞닿아 있는 영역 길이는 한 가지 색을 칠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오케이, 인정. 자, 그러면 나는 핑크의 상황과 녹색의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어차피 핑크나 녹색은 동일한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할 거예요. 색칠할 거를 일단 이렇게 할게. 핑크. 자, A, D의 영역과 B의 영역과 C의 영역 하는데 잠깐만, 니네 또 이렇게 생겼잖아. 순서상처럼 보이잖아. 곱의 법칙 쓸 수 있겠네. A, D에 갈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있어? 일단 내가 3가지의 색깔 중에 한 가지를 칠했어. 예를 들어서 1번 색깔을 칠했다고 하자. 그럼 몇 가지가 남았니? 2번, 3번 색깔 칠해서 2가지가 남았지. 색칠해버렸네요. 내가 여기다가 2번을 칠했어. 그럼 얘는 어쩌? 빼박 남은 거 하나 칠해야 되겠죠. 그냥 곱하기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AD를 한 영역으로 칠했을 때 이때 경우의 수는 몇 가지? 6가지. 근데 방금 말씀드렸죠? BC도 6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총 1, 2, 3, 3개의 페인트로 4가지의 영역을 색칠하는 방법이 총 몇 가지야? 12가지. 그럼 여기다가 12를 곱하니 나는 몇 가지가 나와? 48가지가 나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러한 아이디어 생각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가지 색만 색칠해 주세요. 어떻게? 자, 선생님 어쩔 수 없군요. AD와 BC 영역 2개로 구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똑같은 과정 해야지. 어떤? 그럼 그 어떤이면 1, 2, 1, 3, 1, 4, 2, 3, 2, 4, 그 다음에 3, 4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구해보니까 몇 가지가 나와? 6가지가 나오더라 이거야. 그럼 난 그 중에 1번 페인트와 2번 페인트로서 A, D의 영역과 B의 C의 영역을 색칠하는 걸 갔더니 2개짜리 순서상이잖아. 2가지 색칠할 수 있고 나머지 1가지. 그럼 나는 가지수가 몇 가지예요? 2가지가 되시겠죠. 그럼 어떻게 돼? 36 더하기 48이니까 누구? 84.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어떤 함수야? 1대1 대응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 제한이 걸려 있어. 자, 1의 결과값은 3이면 안 되고 2의 결과값은 1이면 안 됐을 때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와, 이럴 때는요, 우리 수영도라는 노가다에 꽂힌 친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접 세는 거 맞아요. 하셔야 돼. 자, 상황을 구분해서 직접 셀 겁니다. 보세요. F의 1이 1일 때 F의 2가
그러면 몇 가지가 나와? 2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러면 3이고 4대도 되고 4하고 3대도 되겠죠. 자, 더 이상 나올 거 없습니다. 2를 3으로 갈아 끼워주세요. 그럼 1, 3이야. 2가 3이 나왔어. 그럼 뭐가 돼? 2하고 4 나올 수 있겠고 4하고 2 나올 수 있겠죠. 자, 아직까지 문제 조건은 위배되지 않습니다. 자, 4를 넣어줄게요. 1, 4, 2, 3과 3, 2. 그러면 지금 맨 앞자리가 1이었을 때 토탈 나오는 가지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6가지에 더 할 거야. 그리고 지어봐. 이제 뭐 할 거예요? 앞자리가 무슨 경우? 그치. 2가 되는 경우지. 그럼 2가 됐을 때 내가 1인데 나는 1이 근물이니까 2도 못 들어가죠? 그럼 뭘로 가요? 3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2, 3, 1, 4, 4, 1. 2, 4, 1, 3, 3, 1. 또 나올 거 있어요? 안타깝지만 없죠. 4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F1이 3으로 못 가니까 F1이 4로 갑니다. F2는 1로 못 가니까 F2는 2로 갑니다. 1, 3, 3, 1. 그러면 4, 2, 1, 3, 4, 2, 3, 1 두 가지죠. 그 다음에 내가 3 나올 수 있겠네? 1, 2, 2, 1. 그럼 또 끝났네? 4가지. 토탈 몇 가지가 나와요? 14가지.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F1이 3인 경우와 F2가 1인 경우를 찾아서 전체 1대1 대응해서 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그래도 될 거 아니야. F1이 3으로 가는 경우와 F2가 1로 가는 경우를 빼주세요. 자, 근데 얘들아 봐봐. 그러면 전체 1대1 대응의 개수는 일단 몇 개가 나옵니까? 그러면 4, 3, 2, 1 토탈 몇 가지? 24가지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잠깐. 선생님, F1이 3이면서요. F2가 1인 경우를 딱 세팅을 해놓고 3, 4가 갈 자리는 몇 자리죠? 2자리. 그러면 2 곱하기 1이니까 2 빼면 얘하고 지금 같은 값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얘들아 생각을 해봐봐. 나는요 뭐 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자,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여기 보세요. 자, 이 친구가 F1이면서 F이면 동시에 안 됩니다 라고 받아들이시게 된다면 나는 그 친구의 나머지를 보겠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이 친구를 사건 A, 사건 B라고 얘기하면 A 교집합 B의 나머지는 뭐가 돼? 여집합입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럼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라고도 쓸 수 있겠어? 그럼 A의 여집합은 F1이 3이 되면서 합집합 F2가 1인 친구에서 중복 제거해주세요. F1이 3이면서 동시에 F2가 1일 때 말이죠.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이 핑크색을 여기다가 갖다 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세보자. F1이 3입니다. F1이 3이었을 때 1대1 대응 만드는 거는 F1은 3 고정이고 나머지는 몇 가지 나와? 6가지가 나오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선생님 F2가 1인 거는요. 자, F2가 1이었을 때 1대1 대응을 만드는 가지수는 몇 가지? 또 6가지야. 근데 문제는 이 6가지와 이 6가지의 중복이 존재하겠지. 어떻게? 이렇게. 그럼 그 친구들을 빼줘야 되죠? 몇 개 빼줘야 돼? 2개 빼줘야 되겠죠. 그럼 계산해볼까? 24에서 10 빼니까 누구? 14가지. 바이블에서 똑같은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주사위 3개,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 자, 눈이 짝수인 경우가 나오려면 짝짝홀, 짝홀홀, 짝짝짝. 그러니까 적어도 뭐가 돼야 돼? 짝수 하나는 있어줘야 돼. 자, 뭐라고? 다시 한번 적어도
짝수 하나쯤은 있어줘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한 거야. 그러면 적어도의 나머지는 짝수가 아예 없어요. 뭐가 되는 거지? 홀수만 3개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뭐 할 거냐고요? 아까 방금 문제에서 풀었듯이 전체 경우에서 홀수만 3개가 나오는 경우를 빼면 짝수가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진행할 겁니다. 가보죠. A, B, C가 나올 주사위 눈 곱하게 되면 몇 가지가 되겠어? 216가지가 되겠죠. 근데 나는 거기에서 홀수만 나와주세요. 135 나와라. 135 나와라. 135 나와라. 그럼 27을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답이 뭐가 나오겠어? 189. 내가 3, 2, 1이라고 쓸게. 그러면 이 안에 2가 3개 있다라는 건 2의 세제곱, 2를 2번 쓰고 2를 1번 쓰고 2를 한 번도 안 쓰는 경우도 있겠지. 3을 한 번 쓰고 3을 안 쓰는 경우, 5를 안 쓰는 경우도 존재한다.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약수 세어볼까?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해 봅시다.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약수가 만들어진다는 느낌 가질 수 있겠어? 그러면 선생님, 내가 여기 있는 지수가 3이었을 때 안 쓰는 것까지, 2였을 때 안 쓰는 것까지, 1이었을 때 안 쓰는 것까지 생각하면 3 더하기 1, 2 더하기 1, 1 더하기 1의 결과가 총 양의 약수의 개수와 동일하군요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 가보자. 선생님 10의 거듭제곱이 10의 n제곱이면 2의 n제곱 곱하기 5의 n제곱이니까 양의 약수의 개수는 n개의 1개, n개의 1개 더. 이게 뭐지? 안 쓸 때. 근데 그게 몇 개라는 거야? 100개. 제곱이 100이 나오려면 n이 9던가 마이너스 11이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1 안 나오니까 답은 누구? 10의 9제곱. B, C가 있는데 원서를 뽑아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려고 했을 때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달라요.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자연수를 구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100의 자리에 A, B, C입니다. 자, 첫 번째 방식은 수영도로 가보도록 하시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알잖아. 왜 그래? 자, A, B, C로 갑니다. A가 2가 들어갔을 때 달라야 되겠죠. 그럼 B는 누가 들어가 주지? 3이요. 그랬을 때 2하고 3이 있으니까 C에는 4, 5, 6 세 가지가 나오겠죠. 자, 이번엔 뭐가 되겠습니까? B가 4였을 때도 2, 4, 그럼 뭐가 되겠어? 3, 5, 6 세 가지. B가 이번엔 5였을 때 뭐가 돼요? 그럼 또 3, 4, 6 세 가지. 그럼 2, 3 세 가지, 2, 4 세 가지, 2, 5 세 가지. 총 몇 가지? 9가지가 일단 만들어질 수 있겠죠. A가 2였을 때. 자, 그 다음에 A가 누구였을 때? 3이었을 때를 보자. 그럼 B가 2였을 때는 2, 3이니까 C가 4, 5, 6. 잠깐만. 네가 뭐가 됐든지 간에 B가 4도 5도 되겠고 여기서도 각각 3가지 나오겠지. 그럼 난 또 9가지 나오고 그걸 더하니 토탈 18가지다 라고 볼 수 있지 않겠니? 오케이. 여기서 끝인 줄 알면 안 돼요. 두 번째 방법 갈 거야. 선생님, 전체에서 빼주세요. 그래. 이제 재미 들렸구나. 전체에서 빼주세요. 라고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수를 만드는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2 곱하기 4 곱하기 5가 되니까 토탈 몇 가지죠? 40가지겠죠. 거기서 지금 내가 뺄 건데 누굴 뺄 겁니까? 같은 애들을 뺄 건데 오해하지 마세요. 세 자리가 다 같은 애들을 뺄 거고 두 자리만 같은 애들을 뺄 거예요. 근데 세 자리가 같은 애들은 222 또는 333이니까 토탈 몇 가지? 2가지밖에 안 돼요. 근데 두 자리의 숫자가 같은 친구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어떻게? 여기다 좀 써볼까? A, B라는 숫자가 같을 때하고 A, C라는 숫자가 같을 때하고 그 다음에 B, C라는 숫자가 같을 때로 구분을 지어줘야 되겠죠. 자, 따로따로 가볼까? A, B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A, B가 같았을 때 그러면 A, B가 2로 같을 때하고 3으로 같을 때가 있겠죠. 그럼 A, B가 2라면 C가 나올 수 있는 친구는 뭐예요? 3, 4, 5, 6, 4가지야.
A, B가 3으로 같으면 2, 4, 5, 6 또 몇 가지? 4가지라 여기서 총 8가지가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 C가 같아요 라고 얘기해도 또 2하고 3이 나오는데 A, C가 같을 때 2하고 3이면 B 입장에서 3, 4, 5라든지 2, 4, 5 몇 가지? 6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B하고 C가 똑같아요는 조금 개수가 많죠. 누구로 많아요? 2, 3, 4, 5로 많습니다 했을 때 BC가 2라면 A는 3이 나와줘야 되고 BC가 3이라면 A가 2가 나와줘야 되지 않겠어? 자, BC가 4라면 A는 2 또는 3, 5라도 2 또는 3. 그럼 여기에서 총 몇 가지가 나오죠? 6가지. 그럼 계산해볼까? 40가지에서 10가지, 22가지를 뺄 거야. 두구두구 18개 똑같다. 낮은 단위의 돈이 높은 단위의 돈을 침범할 때와 안 할 때로 구분해서 풀어야 됩니다. 보세요. 침범하시고 침범하셨네. 연쇄적으로 침범하셨으니까 끝장을 보자. 자, 방법수와 금액수가 있고 같지 않다라는 건 당연히 알 수 있겠죠. 방법수 갈게요. 간단합니다. 10,000원짜리 3장을 쓰는데 안 쓸 거 한 가지, 5,000원짜리 2장 쓰고 안 쓸 때도 한 가지, 1,000원짜리 6장이 안 쓸 것도 한 가지, 아예 안 쓰는 경우 한 가지를 빼게 되면 얘는 뭐예요? 4, 3, 12에 84죠? 그럼 1을 빼면 누구야? 83이겠네. 자,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방법수 A라는 거예요. 간단한 거야. 고민하지 마. 금액수는요, 환전하는데 10,000원짜리를 5,000원짜리로 바꾸면 6장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나는 몇 장이야? 8장. 근데 또 침범하지? 5,000원짜리 8장은 40,000원이잖아. 1,000원짜리 바꾸면 뭐가 돼? 46장. 그럼 46장을 지불하는 금액수는 자, 안 내는 것도 껴준 다음에 안 내는 거 빼주세요. 46가지. 그럼 2개를 빼면 몇 가지예요? 37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너는 B야. 자, 오른쪽 그림에 A, B, C, D, E의 영역을 5가지 색깔로 칠하려고 하는데 같은 색 중복돼도 아까 문제랑 똑같은데 영역이 좀 늘었죠. 일단 이것부터 하자. 페인트 넘버수. 페인트 이름을 그냥 1, 2, 3, 4, 5라고 표현만 할게. 자, 그랬을 때 중복해도 되는데 인접 영역은 다른 색깔로 칠했을 때 칠하는 경우의 수는 1번, 5색, 2번, 4색, 3번, 3색. 2가지 색깔로도 칠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5가지 색깔로 칠하는 거. 뭐 영역하고 개수가 똑같으면 고민할 거 있나요? 5, 4, 3, 2, 1, 6, 4, 24에 120가지. 자, 4가지 색을 가는데 꼭 보세요. 뭐예요? 색깔을 어떻게 칠해도 상관없지만 영역수보다 색깔수가 작아.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적어도 2개의 영역은 1가지 색깔로 칠해야 되는데 인접한 애들은 안 되니까 얘랑 1가지 색깔이야. 근데 또 찾았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 누구도 있으니까 얘네도 있으니까. 그러면 자, 생각을 할 텐데 여기서 갑니다. 잘 따라와. 첫 번째 뭐 할 거예요? 페인트부터 골라. 자, 5개 중에서 4개 고르는 거잖아. 1, 2, 3, 4부터 시작해서 4개 고르는 방법수 몇 가지야? 4가지. 자, 곱하기로 가야 되겠죠? 저는 그 4가지 중에서 1, 2, 3, 4를 골랐다라고 시뮬레이션을 돌릴 겁니다. 자,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영역을 쓰는데 A 영역에 칠할 페인트 개수부터 차근차근 갑니다. 근데 뭐가 되죠? 갑니다. 근데 뭐가 되죠? A는 단독으로 칠할 수 있는데 내가 BD를 한 세트로 묶으면 E, 그 다음에 C 이렇게 칠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A를 칠하는 방법에 E, C를 잡으면 B, D를 칠하는 방법수를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노란색의 가지수나 핑크색의 가지수나 동일하지 않겠어요? 그쵸? 그럼 난 뭐 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곱하기만 한 번 더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나는 여기다 곱하기 2를 미리 써놓을게. 난 잘 까먹으니까. 자, 그럼 이제 가보자. A에 색칠할 수 있는 방법수 몇 가지예요? 라고 얘기하면 4가지 아니겠습니까? BD는요? 3가지 아니겠습니까? E는요? 2가지, 1가지. 그럼 얘네들이 6, 4, 24죠? 24 곱하기 2, 48이죠. 48에 페인트 고르는데 왜 4가지입니까? 5가지죠? 5가지죠. 그러면 5, 8에 40, 5, 4, 20이니까 이놈의 친구들은 몇 가지? 240가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3가지 색깔로 칠하는 거죠. 자, 3가지 색깔은 또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요렇게 1가지 색깔, 또 이렇게 1가지 색깔이야. 4가지 색은 이럴 때만 또는 이럴 때만이라고 얘기했지만 3가지 색은 2개 동시에 잡아야 되겠죠. 그럼 얘들아, 일단은 또 첫 번째는 페인트 골라야 되겠지? 5개 중에서 3개 뽑는 방법수가 몇 가지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계산해 보시면 알 거예요. 10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중에서 1, 2, 3을 뽑았다고 가정할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 선생님, 예를 들어서 A 영역, 그 다음에 B, D 영역, 그 다음에 C, E 영역 3가지 영역이죠. 더 이상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가세요. A 영역에 색칠할 방법수 몇 가지예요? 3가지. 2가지, 1가지. 즉 여기다 누구 곱하면 돼? 6. 그럼 나는 최종적으로 120 더하기 240 더하기 60이니까 답이 누구 나와? 420까지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